메가 서울을 만들겠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려봅니다. 세 분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 서울의 경기도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은 총 몇 단계일까요? 몇 단계가 필요할까요? 찍어보세요. 아, 찍어야 돼요? 몇 단계? 뭔가 숫자로 얘기하면 되지. 예? 아니, 알아요? 뭐 4-5단계는 아니, 하나로 정해야지. 4-5단계는 4단계요, 5단계. 아니 서울 이제 뭐 네. 거기 시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동의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의가 있으면 이거를 네. 서울시하고 경기도 간에 네.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협의가 필요하면 행안부로 넘기고 행안부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해야 될 거고. 표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 5단계 아닌가? 결국 국회 표결까지 5. 오, 거의 비슷했어요. 국회의원 출마하신다더니 아니 요즘에 그게 아니고 많이 그냥 공부를 하시는군요. 이거 상식입니까? 경기도 네.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서울, 경기도 관할구역 이제 답이 이미지로 나올 텐데 그리고 주민 투표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국회 표결 법안 의결해야 되고 국무회의 의결 및 공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뭐 가능한 일인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근데 저는 너무 말이 안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욕 먹을 수도 있는데 비판만 할 건 아니에요. 뭐냐면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우리가 민주당이 대패를 했을 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상황,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없었어요. 진단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처방전을 못 만드는 거야. 처방전은 어디 가면 이제 진단을 해야 처방전을 써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아프니 무슨 약을 써라 해서 처방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단이 있고 이걸 처방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거에 실패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김갑수님이 말씀하신 거. 국민의힘은 뭐냐면 네.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결국은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네. 그 부동산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슈를 선점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국가 위기 상황이다 했을 때 국가 위기 상황이고 본인들이 이게 위기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국민의힘은 이슈를 선점하고 가는 거예요. 일단 논란을 일으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목말라 있었어.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아예 없어요. 그냥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뭐 했다, 그냥 비판 일색으로 가는 건 있지만, 네. 투사적인 기질은 있지만, 과연 그러면 민생을 외치는데 민생에서 국민들이 가장 힘든 거가 뭘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총선까지는 국민의힘이 꽉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경제, 이자율. 지금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엄청난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부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총선까지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밑바닥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진단하고 이거에 맞춰서 민주당이 이슈를 선점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슈 선점, 국민들이 어떤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이슈 선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일단 뒤졌다. 뒤졌다. 저는 뒤졌다. 이런 개인적 이게 뒤쳐졌다. 네. 이게 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자,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약간 건방지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윤혜 씨는 이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내놨어? 여기서 출발했어요. 네. 안진걸 소장은 와, 또 개발이야? 황당해로 출발했어요. 부 선생은 그래도 저게 의제 선점은 되잖아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건 굉장히 정교하고 할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가서울. 왜냐면 도쿄도도 있고 사례가 있는데 우린 진짜 우리 스스로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오세훈이 서울시장 2번째 될 때 뉴타운 개발이란 걸 했어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그 자글자글한 옛날식 집을 네. 그래도 아파트로 지어주겠다 해서 이제 한 게 뉴타운인데 그게 그렇게 되면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 다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들은 다 미친놈들 했더니 뉴타운을 1개를 14개로 늘려버렸어. 오. 그러고는 대승을 했어. 그러면 나도 거기 살 수 있겠나 막 이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뉴타운이 다 만들어져서 지금 들어가서 사는데 내 친구들이 사는데 네. 걔네들이 그렇게 민주당이 비난한 사회에 무슨 특권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중산층. 그냥 고등학교 교수하고 무슨 뭐 평범한.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은 경제력이 안 돼서 경기도 하남으로 밀려나갔겠지만 네.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특권층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민주당 하면 뭐 복지 증진 이런 거 생각하고 국힘 하면 뭐 개발, 성장 이거 떠오른다는 이 구도가 얼마나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정교하게 분석해 들어가니 이게 문제가 많다. 뭐 네. 지도를 그려봐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김포시가 삐쭉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는데 네. 광명도 사실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발 심리가 한국 사회에 한 5, 60년이나 지배해온 열망 같은 거고 거기에는 또 너무나 많은 성공의 체험이 축적돼 있어요. 네. 그래 놓으니까 이걸 간단히 보면 안 되는데 메가서울 김포시 서울 편집 나오고 나서 내가 유튜브로 보니까 누가 어딘지도 몰라 이렇게 뒤집어 막 나오는데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나와서 막 조롱하고 비웃음부터 시작한 걸 내가 봤다니까. 또 저러면 이제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국힘식의 개발 논리를 민주당은 왜 못할까? 왜 민주당은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최선이라고만 생각을 할까? 뭐 좀 개발한다 그러면 다 이명박 편이야? 뭐 넌 뭐 기득권의 앞잡이에 요따구로 나가서 끝끝내 중산층의 정당은 못 될까? 서민과 중산층이 있으면 옛날 민중주의가 막 횡행하던 시절에 서민의 정권일 수도 있으나 네. 이제는 중산층의 정권이라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개발하면 원주민들이 상처받아요. 가난한 서민은 어떻게 삽니까? 우는 소리 하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국가를 먹겠는가? 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두 분은 이 안건이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 5세 입학, 그리고 킬러 문항 이렇게 막 던지는 의제와는 다르게 아니 5세 입학도 다 괜찮은 아닌데 네. 정교하게 하지 못하고 불쑥 내 던져갖고 개망신으로 끝난 것들이라고. 근데 이 안도 보니까 불쑥 나온 것 같은 거긴 해. 근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내가 네, 서울 네. 아니라는 게. 아니 그럼요. 네. 아니 개발이 필요한 건 개발해야죠. 그리고 욕망의 정치, 사실 우리는 우회의 정치, 생활의 정치를 영원하지만 네. 2008년 뉴타운 때 국민의힘 계열이 완전히 총선 지방선 싹 쓸었을 때 욕망의 정치란 말이 나왔잖아요. 한 근 100년 또는 150년 동안 우리나라 민중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세계 최장시간 노동하면서도. 네. 그래서 경제적인 성공에 정말 목매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이러면 일가구주택 종부세 중과 같은 경우도 네. 제가 그걸 초창기는 적극 추천했지만 요즘에는 저도 약간 입장이 바뀌었어요. 투기적인 2주택을 갖고 있으면 중과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고향에 한 채가 있다거나 서울에 한 채 살고 또는 어디 다른 지역에 주말 농장용으로 있다거나 이건 사실 투기용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에 한 채 또는 경기도 한 채 그다음에 지역에 별장용 또는 주말 농장용 또는 부모님 휴양용으로 한 채 있는 것 정도는 무슨 커다란 욕망도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꿈꿀 수 있는 욕망. 그런 경우는 일면 종부세를 저는 중과하는 게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안 돼. 그 말이 맞는데 틀렸다고. 맞는데 틀렸대. 말해 좀 주십시오. 혼내주세요. 맞는데 틀렸다고. 네, 틀렸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는 문재인 네. 시절에 개떡 같은 정책이었다고. 그러니까 예. 문재인의 아니, 그래서 정권교체. 지금 그래서 제가 안 선생님 왜 말이 길어? 고향 1가구 2주택은 나쁘나 고향집은 괜찮고 주말마다 그냥 괜찮고. 한국인들의 재산권은 부동산으로 보유가 돼. 네. 그러니까 세금만 잘 걷는 게 문제지. 네. 한 놈이 돈 벌어서 집을 10개 갖건 20개 갖건 그걸 갖고 지랄을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아니 그래서 저도 중과만 하자는 너무 거지. 잘못한 거예요. 경제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예예.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걸 떠받드느라고 또 그 시절에는 이재명 지사도 그랬어. 경기도의 공직자는 전부 집팔아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권의 정권 교체 이유 중에
부동산 정책이 사실 예, 있었잖아요. 예. 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네, 겸하게 겸하게 인정해주시고. 그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낼 때는 당해 같은 경우는 책임성을 갖고 내야 돼요. 뭐냐면 메가서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여론이라든지 경기도 서울 뭐 도민과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네.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정책기관에서 뭐가 나온다든지 네. 보고서를 미리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 여당에서 이걸 발표한다면 그나마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이게요. 강서구청장 패배가 결국은 내년 총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위기의식 속에 나온 그냥 포퓰리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서 뭘 어쩌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노인복지 뭐 예산 증액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늘 있어 왔던 거고 기본적인 사안이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과연 뭘 갈구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선행 같은 게 좀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래서 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슈를 선점하는데 단순히 포퓰리즘이 아니라 준비되고 신뢰할 만한 거에 근거한 뭔가가 나와서 네. 이런 것들이 자꾸 국민들한테 비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계속 이제 국민의힘이 뭐가 나오면 여기에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서 그러니까. 비판하고 뭐 하고 그거 하다가 지금 1년 7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것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1야당인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이나 화두를 던진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전혀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전망을 해볼게.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일본 도쿄도식의 안, 메가서울 안이 나름 논리를 갖추고 던져졌어. 네. 앞으로 총선 4개월, 5개월 남았어, 5개월. 네. 5개월 내내 이것만 떠들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윤정부의 실정들, 국힘의 괴상망측한 행태들 다 사라지고 메가서울 안만 갖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수세적이 돼버려. 메가서울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렇지. 중요한 건 이건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움직인단 그렇네요. 말이에요. 그러면 종편과 조중동 신문에서 얼마나 또 논리적 서포팅을 하겠어. 그러면 여론조사를 나중에 하겠어. 고향도 가능성 있다. 인천 가자, 하남 가자. 지금 벌써 지금 저런- 전국을 서울로 하자는데 의견이 그러면 있어요. 민주당은 이게 바보 같은 소리야. 내가 누구한테 만나 민주당 쪽 사람이야. 네. 울산 김기현이 울산도 서울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출마하겠네. 이게 다 뭐냐면 말도 안 돼. 여기서 기반한 사고 방식이거든. 네.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된다고. 음. 메가시티 서울을 해서 주도시 부도시를 만드는데 그게 또 그럴싸한 데들이 있어요. 세종시도 성공했잖아요. 아니 요는 네. 그 논리는 한마디로 말도 안 돼가 될 수 없는 네. 사례가 많은 아닌데 네. 다만 한국 이 지형에 적합하냐 마냐 뭐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는 쪽이 유리하겠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쪽이 유리하겠냐고. 당연히 하겠다는 쪽. 개발의 욕망 속에 꽉 차 있는 한국 사회가 경제 위기도 불안감이 다가온다는데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승찬 선생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야? 의제를 선점하는 게 아니라 끌려만 다녀서 저쪽 보수 쪽에서 뭐가 툭 하나 나오면 스픽스에서 일주일 동안 그거 갖고 씹다가 세월 보내고 던져 주면 씹고 스픽스 너무 많이 저도 보시네 우리 봤어요, 선생님. 아니 허구한 날 그거 하고 있어. 내가 배국민 선생을 엄청 존경하는데 네. 그분이 정말 요즘은 정말 화가 나셨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놈이 이럴 수가 있나 뭐 계속 이것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끝나니까. 어디 가든지 모르겠어. 예.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저도 네. 의제 선정에 민주당은 야당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 네. 2010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2011년도에 반값 등록금 이런 이슈로 오히려 지방선거에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총선에서도 경제민주화 이런 거.
그래서 오죽하면 박근혜도 대선 때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을 걸었겠습니까? 네. 그건 야권이 선점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뭐 민생 추경, 그다음에 물가 지원 수당, 그다음에 또 뭐 반값 교통비. 사실 민주당 법안 중에 지금 대중교통비 절반을 연말을 환급해주는 법안이 있어요. 네.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잖아요. 1년 반 동안 수사관이 사량을 당하다 보니 이슈 파이팅이나 이런 민생 경제 이슈를 선점하는 조건이 안 됐던 거죠. 그런 이해는 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수세로 당하면 안 된다는 거 좀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총선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네. 국민들의 이 민생 경제 총체적 위기,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공포, 네. 불안 이걸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근데 갑자기 질문이 생깁니다. 소장님이라면은 내가 핸드폰비 10만 원 아끼는 게 중요합니까? 내 집값이 2배 뛰는 게 중요합니까? 야, 집값이 집 있는 사람 집값 뛰는 거 좋아하겠죠. 집 없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이런 싫어할 테고. 욕망을 그렇죠. 정말 잘 근데 꼬집는 그걸 것 지적하면서 같네요. 네. 다만 이번 김포안은 이슈는 선점했지만 네. 만호세 취약 문제처럼 저는 논란만 하고 추진 안 되고 이건 여권한테도 크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왜 갑자기 했냐?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했다라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쵸. 그다음에 뭐 총선 때문에 이런 국가 대사를 지금 특히 경제민생위기에 극심한 때 사실 경제민생위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슈잖아요. 이것이. 네. 그 지역의 인생의 핵심인데 왜 아니, 아무 관계 없어? 그 지역의 집값을 개발 이익을 뛸 수는 있지만 네. 전국적 이슈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수도권이 전국적이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해 볼게요. 네. 선생님. 그래서 네. 김포 지역에서는 만약에 편입 원하는 분 입장에서는 요건을 지지할 수 있는데 딱 두석이거든요. 그럼 서울 시민들은 만약에 이걸 선호하겠느냐? 서울에는 직접적 영향을 바로 끼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서울의 과밀화라든지 서울로의 집중에 대한 우려만 놓고 결국은 김포가 출퇴근이 어려워서 편입한다고 설명했는데 31개 시군구에서 10번째라는 것도 오늘 밝혀져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안을 던진 것 같은 게 드러나 버렸단 준비는 말이에요. 아니, 그 얘기- 준비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저 일단. 안선생 네. 말씀에 네. 자꾸 네. 아니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네. 다리 걸어주셔요. 쟤들 저 바보 같은 소리 했어만 반복할 수 없다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저도 내가 정책 담당자라면 나는 서울을 더 쪼개고 싶어.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그 사대문이 있는 데가 서울이고 네. 강의 이제 건너편은 서울시보다는 강남시가 맞아요. 강남시. 네, 오. 그래서 별개 도시가 맞는 것 같고 네. 그게 맞는데 또 메가서울도 그게 그거야.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권역으로 엮는데 네. 이 행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쪽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또 그것도 그럴싸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 속에서 나오는데 네. 선거 전략상은 누가 더 유리하겠느냐. 그 저거 관점에서.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니다. 이게 또다시 개발대 주거안정 뭐 하여튼 뭐 옛날 그 진보 보수 논의로 또 빠져들어가면 네. 지금 한창 민주당 기세 좋다가 아주 보기 좋은 되치기가 당해갖고 우리 되치기 많이 당해봤거든요. 선거 때 아주 이길 것 같아. 여론 좋고 지지율 잘 나오고 뭐 이래. 근데 뭐 하나 되치기 해갖고 폭망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네. 그 난 불안해. 저 사람들 국힘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선거 선수들이 그치 선수들이지. 쫙 있다고. 네. 이게 메가서울 안 하나뿐이겠냐고. 네. 근데 던지는 것마다 저건 말도 안 돼.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내가 서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네. 대부분 아닌데 10%도 안 될 거야. 오. 나는 중산층이야라고 그러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속에서 민주당이 계속 옛날식의 논법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러면 어떻게 선거를 이겨보려고 그래. 토트넷님이 둘 다 필리버스터 두 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김포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포까지 뭐 편입을 시킨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임진강을 헤엄치고 북한에서 임진강 헤엄치고 나면은 바로 수도 서울입니까? 예, 그렇죠. 아, 바로.
아니 사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축선이 김포 축선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6.25 대통령 때 6.25 대통령. 6.25 전쟁 전쟁 때 때. 서울을 점령한 축선 아닙니까? 백선엽이 개 박살나고. 아니 그때 저쪽 미아리 쪽이 아니었어요? 아니 저기 일사단. 지금 저 고향 김포 예. 이쪽으로 쭉 밀고 내 여기가 깨지면서 서울이 그냥 와르르 하고 백선엽의 미아리도 부대였군요. 그 양민도 제일 많이 학살돼 참 아이고, 취약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네. 서울이 최전방 지역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아니 수도 서울을 저게 접경 지역이요. 앞에다가 사실 지금도 수도 서울이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도 이전을 검토한 게 남북 대치 그 이유였어요? 때문에 원래 박정희 때 처음 검토했잖아요. 국토균형 발전이 아니라. 예, 그때 안보상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휴전선에서 평양은 180km인데 서울은 40km밖에 안 된다. 그럼 객관적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하지 않냐 이게 남북 대결에서. 그래서 그때 수도 이전을 검토했던 대전 거죠. 쪽으로. 예. 그래서 항상 분단 현실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번 건하고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평화를 이루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김포를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저는 뭐 하여간 이게 이제 빙글빙글 돌겠구나. 무슨 얘기냐? 김포 찍었다가 성남 찍었다가 남양주 찍었다가 이렇게 이제 찍기 놀이를 할 거다. 그래서 서울 새로 만든다 그러면서 찍기 놀이를 한다. 총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수도권 시민들 우리 저 국민의힘 많이 표를 주시는 쪽에다가 저희가 서울을 편입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도 할 수 있겠네. 그렇지. 이건 완전히 찍기 놀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모든 전국이 서울이 되고 나중에 딱 이제 강남 이른바 강남 벨트라는 요것만 딱 그 강남 특별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아니 저번에 2014년에 동작구 보궐선거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강남 4구. 그렇죠. 네. 그걸로 불리하던 나경원이 당선됐죠. 노회찬이 떨어지고. 그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보수에서는 동작구 선거를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경원을 공천하니까 그 뭐 보수의 원로들 이동복 전 안기부 차장 같은 사람들 배프게 다 그랬어요. 이거 지는 선거에 왜 좋은 후보를 내보내냐. 이건 세월호도 있고 그때 박근혜 최악이고 뭐가 많이 터졌어요. 정윤회 문건도 터지고 서울시 간첩 조작도 터지고 사건이란 사건은 다 터지고 최동욱 검찰총장도 터지고 2014년은 박근혜한테 정권이 균열이가 아주 기념비적인 해였다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보궐선거를 동작구에서 하는데 그냥 뭐 나경원식이나 내보내라 이랬던 선거를 나경원이 이겨요. 그런데 그때 빅히트작이 바로 강남 4구예요. 그래가지고 청담동, 또 서초동, 거기에서 이르는 사당동까지 이게 하나의 벨트라는 게 얼마나 욕망을 자극합니까? 그걸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근데 왜 하필 딱 집어서 저는 뭐 김포에 사실 이렇게 가족들도 많이 살아요, 실제로. 근데 왜 딱 집어서 김포냐라는 그게 저는 참 의구심이 약간 있어요. 왜냐면 또 접견 지역이기도 하고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서울과 김포를 연결해 보면요. 그러니까 공룡 있잖아요. 목 긴 공룡. 중간이 잘록해. 네, 이렇게 해서 목 긴 곳에서 꼬리까지 딱 있는 그 무슨 공룡 무슨 트라키드 그런 공룡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공룡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모양의 그런 수도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과연 이런 위성 도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거? 광명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앞에 번호가 서울랑 똑같아요. 02를 씁니다. 02야. 네, 02. 그럼 광명은 왜 안 됩니까? 광명도 0이야. 네, 광명이 0이잖아요. 그럼 광명은 왜 안 되냐고요. 그럼 안양은, 과천은, 남양주는, 그리고 우리 장모님 딱 맞는 양평은 또 왜 안 됩니까? 다 할 수 있어. 다 서울 만들어서 다 서울에 이렇게 거대한 서울 도시 만들면 되는 거지. 왜 딱 꼭 집어서 김포냐. 양평 다음은 홍천이고 홍천 홍천 다음은 그럼 강릉이에요. 강원도 쭉쭉쭉 가요 그냥. 강릉. 아예 강릉까지 북한 서울시에. 직접까지 서울로 만들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게 맨날 그럼 아예 도시국가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 해라. 서울이랑 도시국가 리퍼블릭 오브 서울로 해라. 그거 말고는 해답이 없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도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부동산 욕구 상승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 매우 천박한 저는 어젠다라고 봅니다.
아니 문제는 그 천박함이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 서울의 강남화 현상은 실제 있었던 객관적인 현상이고 광주 봉선동에서 광주의 그 저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봉선동에서 대선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아, 맞아요. 아니 저기 이재명이 졌다고요. 광주 한복판에서 봉선동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 그게 그 양도세, 저 종합소득세 그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은 요즘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7위권, 8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럼 1위하고 2위가 뭐냐? 소득과 일자리이고 자산 가치예요. 그러니까 독재를 해도 어. 독재는 안 된다 이런 그 견해를 갖는 그 국민들은 7번째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의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민주주의가 7 내지 8위가 보통 나와요. 1, 2등 할 줄 아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자꾸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이 제일 심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저기 자기의 자산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강화되는 이유 중에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이 평가받길 원하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경향들이 짙어지다 보니 부동산 때문에 정권도 바뀝니다. 요즘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재미를 본 국민의힘이 옛벌은 못 버리고 계속 거기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예. 계속 놀고 싶은 거고 서울을 그렇게 해서 먹은 거라고.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5%포인트 이상으로.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기 서울에서 보수 정당이 이긴 게 이게 얼마만입니까? 난 기억도 안 나 이제. 갑자기 오세훈 이후로 처음이죠. 예. 예. 특히 대선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기 뭐냐면은 국민을 저기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남녀 이렇게 해서 계속 갈라치기 프로그램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저기 뭐냐 사람 욕심이란 건 원래 끝이 없기 때문에 사자하가 말한테 제안했어요. 네가 띠을 잘 띠고 짐을 잘 옮기니까 내가 제안을 하겠다. 내가 사냥감을 사냥하면은 네가 싣고 오는 걸로 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반반씩 나누자 이랬어. 그래가지고 사냥감을 말에다 실어놓고 사자가 왔는데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등분을 해서 첫째는 내가 사냥을 했으니까 내 거야. 내가 먹을게.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이걸 너한테 주면은 네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 먹고 튈 가능성. 그래서 이건 내가 보관해 놓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이거는 어차피 저기 뭐냐 3등분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만 가져야 되니까 내가 가질게. 나누는 데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어떤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산 경쟁이 자기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믿는 이런 사회적 프레임을 일단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우려먹고 확산시키고 이러는 기재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김포 문제도 있고 다음에 찍기 놀이로 들어가고 하면은 그냥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수 정치가 이렇게 욕망을 부추기면서 변화무쌍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그래서 탄핵으로 또 그 IMF로 무너진 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민주당은 관념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관념에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거는 참 너무 황당하다. 이거는 뭐 진짜 아주 젖잘싸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말씀하신 게 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은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는 게 김포가 편입되고 어쩌고 되면 예를 들면 자산 가치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절대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못 먹는 고기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이야 기분은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 그런 거잖아요. 쾌감이 확인데 몸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에 대체할 만큼 그러니까 풍성한 풀을 좀 만들어서 말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할 필요를 민주당이 못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만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먹을 게 없다. 그게 먹을 게 진짜 있을까?
전 그렇다면 이제 좀 거기에 대체제로서 민주당이 소위 진짜 그 요번에 오늘인가요?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 문제 관련해서 네. 3% 성장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예를 들면 눈에 잡히는 어떤 경제적인 내용들,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서 좀 그 말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갖다가 좀 버리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